안녕하세요.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면접 사례를 받았을 때 내담 청소년은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면접에 나오는 실제 청소년들이 보이는 사례별 호소 문제를 보면 학교 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 가출, 스마트폰, 게임, 약물, 기물파손, 성적 문제, 도박 문제, 자해 문제, 성형 중독 이러한 문제들이 호소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주제들이 청소년이 보이는 문제로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각하는지, 문제로 지각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호소 문제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학교 폭력이 우리 상담사의 입장에서도 문제로 보이고 내담 청소년도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보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현실이라는 것은 사람이 감각체계를 통해서 그 현실을 받아들였을 때 지식 여과기와 가치 여과기를 통과했을 때 비로소 지각된 세계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각된 세계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의 현실 세계가 아니고 지각된 세계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해하는 활동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파란 부분이 현실 세계인데요. 우리가 현실 세계를 지각하기 위해서는 감각체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눈으로 보든지 귀로 듣든지 몸으로 만지든지 냄새를 맡든지 이러한 감각체계를 통해서 현실을 지각하는 것이에요. 먼저 감각체계에 대해서 경험해 볼게요. 자, 여기 운동화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운동화가 있다라는 건 어떻게 알고 있냐면 눈을 통해서 봤기 때문이에요. 즉 눈으로 보는 것, 시각이라는 감각체계를 통해서 현실 세계에 있는 신발을 지각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신발이 무슨 색으로 보이시나요? 핑크색으로 보이시나요? 회색 운동화인가요? 핑크색이 맞나요? 이 운동화를 보시는 분들이 핑크색으로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회색으로 보이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이 운동화가 핑크색으로 보이시는 분들은 이게 회색으로 보인다고? 이럴 수 있고 이 운동화가 회색으로 보이시는 분들은 이게 핑크색으로 보인다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나 현실 세계에 있는 이 신발의 색을 그대로 지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자 다르게 지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운동화가 핑크색으로 보이시는 분은 현실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색상이 아니라 지각된 세계에서 핑크색의 운동화를 지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회색으로 보이시는 분들은 본인의 지각된 세계에서 회색 운동화를 지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각된 세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드레스를 보면 무슨 색이죠? 파란색에 검정색 줄무늬로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흰색에 금색 줄무늬로 보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것 역시 현실 세계에 있는 그대로를 다 똑같이 지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지각된 세계가 다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체계를 통해서 지각하고 있는 현실이 현실 세계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마다 지각된 세계를 가지고서 지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을 감각체계를 통해서 지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람을 예로 들게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눈으로 봤어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여자로도 보이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현실 세계를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각체계를 통해서 감각체계로 들어온 것을 지식 여과기와 가치 여과기, 즉 두 개의 여과기를 거쳐서 지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활동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볼게요. 자, 이 사진 속에 누가 있죠? 여자가 보이세요? 할머니가 보이세요? 눈을 통해서 이게 지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각체계를 통해서 이분을 지각을 했는데 이 사진 속에 보이는 이 여성분, 이 할머니는 누굴까요? 알아보지 못하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알아보신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위인으로 마더 테레사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빈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고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통해서 받은 그 상금도 역시 빈민들을 위해서 사용하신 청렴한 분이세요. 자, 이분은 누굴까요? 이분도 여성이에요. 한국 사람은 아니고 외국 분인 것 같죠? 이름이 뭘까요? 그냥 아무 분이나 인터넷에서 따온 것 같나요? 아니, 이분도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분이에요. 이름은 말랄라 유사푸자이고 역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는데 여성이면서 최연소 여성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누군지 알아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물론 알아보신 분도 계실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둘 다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세계적인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죠. 그러나 이분의 사진을 보는 순간 마더 테레사라는 것을 알아봤고, 이분은 똑같이 여성이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냥 여성분이구나, 외국 여성일 것 같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지식 여과기를 통과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은 적이 있고 배운 적이 있고 본 적이 있어요. 책으로 봤을 수도 있고 TV로 봤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각체계를 통해서 이 마더 테레사라는 분을 지각을 했을 때 지식 여과기를 한번 거치면서, 저분은 이름은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고 빈민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다 라고 지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분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나 업적에 대해서,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있을 때 이렇게 지식 여과기를 통과하면서 다르게 지각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말랄라 유사푸자이라는 이 분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라면 다른 지각된 세계를 가지고 있었겠죠. 만약에 이분이 우연히 길에서 본다면 지식 여과기를 통과했을 때 세계적인 인물인데 같이 사진 찍고 같이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여성분이구나 하고 지나쳤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식 여과기를 통과했을 때 특별히 기분이 좋아지거나 기분이 나빠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냥 중성적인 감각을 가지고 보는데, 이 지식 여과기를 통과했을 때 한 가지 더 이 여과기를 통과하는 것이 가치 여과기예요. 이 가치 여과기를 통해서 비로소 지각된 세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식 여과기를 통과했을 때까지는 중성적이었던 것이 노란색은 좋다라는 거고 빨간색은 나쁘다라는 거고 초록색은 중성인데요. 좋게 지각이 되기도 하고 나쁘게 지각이 되기도 하고 그냥 중성으로 지각이 되게 하면서 이 지각된 세계는 사람마다 달라요. 자, 가치 여과기를 한번 경험해 볼게요. 이분은 누구죠? 안중근 의사인데 많은 분들이 알아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분에 대해서 배웠죠. 사진을 본 적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위인전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유명한 업적이 있죠.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걸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때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건이 어떻게 지각이 되시나요? 많은 분들은 이 안중근을 영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안중근에 대한 뮤지컬 제목이 영웅이었어요. 그만큼 좋게 지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각체계를 통해서 이분을 봤을 때 사람이네? 지식 여과기를 통해서 안중근 의사면서 독립운동가였어. 그리고 가치 여과기를 통과하면서 마음이 웅장해지는 것이죠. 굉장히 좋게 지각이 되면서 지각된 세계에서는 안중근이 영웅으로 지각이 되는 것이에요. 좋게 지각이 되는 것이죠. 이분은 누구죠? 알아보신 분도 계시고 알아보지 못한 분도 계시는데, 지식 여과기를 거치면서 이분이 누군지 알아봤다라면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이름, 그리고 이분이 한 업적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2001년에 미국의 세계무역센터를 무너뜨린 그 조직의 수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이 사건이 안중근처럼 웅장하게 인식이 되나요? 많은 분들이 슬퍼했고 이 사건을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킨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각된 세계에서 오사마 빈 라덴은 사악한 테러리스트로 지각이 된 것이죠.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도 테러였고, 오사마 빈 라덴이 지휘해서 비행기를 납치해서 세계무역센터를 무너뜨린 것도 테러였는데, 어떤 사건은 마음을 웅장하게 하는 위대한 사건으로 지각이 되고 어떤 사건은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지각이 되는가? 그것은 현실 세계에 있던 것이 감각체계로 들어와서 지식 여과기를 거쳐서 가치 여과기를 거치면서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은 좋게 지각이 되고 오사마 빈 라덴의 테러 사건은 나쁘게 지각이 되기 때문에 지각된 세계에서 안중근 의사는 영웅, 오사마 빈 라덴은 사악한 사람으로 지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지각된 세계는 또 사람마다 달라요. 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건이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쁘게 지각이 돼서 이 사건이 우리나라 사람이 또는 미국 사람이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사건을 보는 것 같은 안 좋게 지각이 될 거란 말이죠. 실제로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군에 의해서 체포작전이 이루어지다가 그 현장에서 사살이 됐거든요. 그때 TV 중계를 통해 지켜보던 미국 사람들은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환호하고 좋아했어요. 즉
여기 모인 사람들의 지각된 세계에는 우사마 빈 라덴의 죽음이 좋게 지각이 된 것이죠. 반면에 이 파키스탄 사람들은 순교자가 죽었다고 오히려 이 죽음을 애도하고 더 이 결의에 차게 뭉쳤어요. 그러니까 오사마 빈 라덴의 죽음이 나쁘게 지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는 분명히 객관적인 그런 현실 세계가 존재하는데 사람마다 그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지각된 세계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실 세계에 있는 게 그 사람의 지각된 세계에 따라서 좋게도 나쁘게도 또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성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각된 세계는 이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이 지각 체계를 거치면서 좋게도 나쁘게도 중성으로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각된 세계와 상대방이 지각된 세계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다툼은 내 지각된 세계가 더 낫다라고 생각할 때 다툼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지각된 세계 안에 이 노랗게 좋게 지각된 부분은 주로 자신의 기본 욕구가 충족되는 그러한 사건에서 좋게 지각이 돼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을 때는 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나 이제 엄마를 통해서 생존의 욕구, 사랑 소속의 욕구, 모든 것이 충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는 이 사진은 본인의 기본 욕구가 충족된 적이 있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세계 안에는 자신의 기본 욕구가 충족되는 그러한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세계 안에 있는 사진들은 역시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하면은 매우 즐거워요. 또는 게임을 하면은 내가 뭔가 된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좋은 세계 안에 이 게임에 대한 사진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술만 먹으면 뭔가 용기가 생기는 것 같고 술만 먹으면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 같고 솔직해지는 것 같고 기분도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좋은 세계 안에 술병이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진으로 자신의 형제 자매가 들어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친구의 사진이 들어있기도 해요. 반면에 저는 즐거움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진으로 술병에 대한 사진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즐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진으로 좋은 세계 안에 노래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노래방은 안 좋게 지각이 돼요. 그래서 제 좋은 세계 안에 노래방에 대한 사진은 없어요. 그렇게 사람마다 이제 지각된 세계가 달라요. 자, 그러면 다시 호소 문제를 볼게요. 자, 학교 폭력.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저는 나쁘게 지각이 되거든요. 가출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쁘게 지각이 돼요. 저는 여기 있는 거 다 이제 나쁘게 지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지각된 세계 안에서는 이것들이 전부 다 호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각된 세계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자신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학교에서 싸움이 전교 1등인 학생은 어떨까요? 자기가 싸움을 잘하니까 친구들이 자기한테 굴복하고 학교 내에서 자기한테 권력이 생겨요. 그래서 싸움을 잘하는 그런 학생을 1대1 맞짱을 떠서 내가 이겼어요. 이런 학교 폭력은 내 힘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죠. 학교 짱의 입장에서는 학교 폭력은 지각된 세계 안에서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좋게 지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가출을 일삼는 학생 입장에서는 가출을 하면 자유의 욕구가 충족이 돼요. 잔소리도 없죠. 하고 싶은 거 막 할 수 있고 학교도 안 가도 돼요. 그러면 그 학생은 지각된 세계 안에서 가출은 좋게 지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스마트폰을 하면 친구들과 어디서나 연결이 되죠. 좋게 지각이 될 수도 있어요. 게임을 하면 즐겁죠. 또 레벨이 높아지면 친구들의 부러움도 사기 때문에 힘욕구가 충족이 돼요. 역시 좋게 지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약물을 하게 되면 살이 빠진다면 좋게 지각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이 학생은 호소 문제가 아니라 그 학생의 지각된 세계에서는 이것들이 좋게 지각된 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판단적인 태도라는 것은 학생들이 보이는 그 문제를 그거 나쁜 거야 라고 판단하지 않는, 비난하지 않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비판단적인 태도는 어떤 거냐면 비난하지 않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학교 폭력이 나한테 나쁘게 지각이 됐어요. 그러나 학생은 좋게 지각할 수도 있다라는 그 지각된 세계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비판단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부모나 선생님이나 상담사 입장에서 지각된 세계에서는 게임을 많이 하는 거는 나쁘게 지각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각된 세계 안에서 게임은 학생을 망치는 나쁜 걸로 지각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다른 사람들의 지각된 세계도 내 지각된 세계가 똑같다. 즉 내가 지각된 세계가 현실 세계 그대로의 것이다라고 이게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은 게임을 하는 게
지각된 세계 안에서 좋거든요. 왜냐하면 힘욕구 충족되죠. 즐거움에 대한 욕구 충족되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PC방 다니면서 사랑 소속에 대한 욕구도 충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도 게임을 지각된 세계 안에서 나쁜 거라고 지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 게임 그렇게 오래 하면 되니? 너 게임 그렇게 오래 하면 공부에 방해되잖아. 학생은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그 게임 많이 하면 멍청해져. 이런 식으로 내 지각된 세계 그대로 학생한테 이야기하면 관계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판단적인 태도라는 것은 상대방의 지각된 세계가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걸 먼저 인정했을 때, 이해하고 인정했을 때 비판단적인 태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면접에서 사례를 주어주고 제일 처음에 어떻게 개입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학생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할 때 먼저 비판단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그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신뢰관계를 쌓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대답을 할 때요. 그냥 교과서에서 외워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진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미묘하게 다르게 느껴져요. 외워서 말하는 그 말은 똑같은 말인데 좀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 지각된 세계가 다르다라는 거를 알고서 저는 비판단적인 태도를 가지고 비난하지 않고 신뢰를 형성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알고 말한다라면 분명히 어떤 그 말에 그 힘이 실려요. 어쩌면 면접관이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기물파손이라든지 가출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비판단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느냐고 물어본다라면 다른 사람의 지각된 세계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지각된 세계 안에서 문제인 거죠. 지각된 세계 안에서 학교 폭력이라든지 가출이라든지 어떤 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게 나쁘게 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호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학생 입장에서는 나쁘게 지각되는 게 아니라 좋게 지각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문제 행동이 좋게 지각이 되고 있는 이유는 그 학생의 좋은 세계 안에 하고 있는 그 행동이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세계 안의 사진은 본인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이 사진에 있는 그대로 계속 충족시키고자 하는 바람, 즉 원트가 있고 그 원트를 충족시키고자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좋은 세계 안에 술이 있으면 그건 어떤 즐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라면 그 술을 먹고자 하는 원트가 계속 충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심성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명문대학의 좋은 세계 안의 사진으로 있으면 그 명문대학을 가고자 하는 바람, 즉 원트가 있고 그 원트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진짜 필요한 거는 우리가 청소년 상담사 면접에 갔을 때 상담 사례가 주어지고 상담 사례를 이해하고 풀어내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지각체계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상담 사례로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학교폭력 방관자의 사례인데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정구는 그 친구가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보면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해 학생들이 체격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또 모범생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거든요. 뭐 다른 친구들도 정군의 친구가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정군이 이제 도와주고는 싶은데 괜히 도와줬다가 자기가 그 학교 폭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모른 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비겁해 이런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학교폭력 방관자의 사례인데요. 이 내담자의 호소 문제는 친구 관계에 있어서 잘 지내고 싶은 거예요. 친구가 폭력을 당하지 않고 그 친구와도 다 같이 잘 지내고 싶고 그래서 친구 관계를 통해서 사랑과 소속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친구는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고 자기는 방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를 정구는 어떻게 지각하고 있느냐. 정구는 좋은 세계 안에는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실치료의 5가지 기본 욕구 중에서 친구들랑 잘 지낼 때 이제 사랑 소속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과 잘 지냄으로써 사랑 소속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각된 세계는 어떠냐면 이 친구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고 다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괜히 말렸다가 피해자가 될까봐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 이 지각된 세계에서는 학교 폭력 방관자의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좋은 세계의 사진과 지각된 세계의 사진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비교 장소에서 저울에 올려놨을 때 이 좋은 세계 안에 있는 사진은 친구들과 다 같이 잘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는 사진인데, 자신의 지각된 세계에서는 친구는 괴롭힘 당하고 자기는 방관자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이 저울이 평평하지가 않고 이렇게 기울어 버린 것이죠. 저울이 기울었을 때 갈등 신호가 나타나게 되고, 이 갈등 신호에 의해서 행동 체계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행동 체계가 문제 행동, 호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는 근본적인 호소 문제는 친구들과 다 잘 지냄으로써 사랑 소속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데, 친구가 괴롭힘 당하고 자기는 피해자가 될까봐 방관하면서 사랑 소속의 욕구가 충분히 충족이 되지 않는, 이게 호소 문제인데, 그렇게 된 이유는 좋은 세계에서는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지만 지각된 세계에서는 친구가 괴롭힘 당하고 자기는 방관자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비교 장소에서 저울이 심하게 기울고, 그래서 어떤 호소 문제를 행동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이거는 우울 사고에 대한 상담 사례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인 진양은 부모가 이혼해서 아버지랑 살고 있어요. 이게 우울한 사고가 관찰돼서 이제 상담을 받게 되는데, 자, 기적 질문을 통해서 소원을 탐색했어요. 기적 질문이라는 것은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서 너의 소원이 이루어졌어. 그렇다면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을 때를 질문을 함으로써 내담 학생의 바람, 즉 원트가 탐색이 되는 것이거든요. 기적 질문을 통해서 소원을 탐색을 해보니까 엄마 아빠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가장 큰 소원으로 표현했는데, 엄마하고도 드물게는 만나는데 최근에는 학교 운동회 때 만났대요. 그래서 기뻤는데 다시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또 슬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양의 좋은 세계는 이 부모를 통해서 사랑 소속에 대한 욕구를 충족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세계 안에는 양쪽 부모가 다 함께 있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이런 사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소속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부모가 다 함께 있으면서 무언가를 즐기는 이러한 바람, 즉 원투를 충족시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각된 세계에서는 엄마가 없고 아버지라만 살고 있는, 이게 지각된 세계에서의 본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다르죠. 좋은 세계에 있는 사진과 지각된 세계에서 사진이 다르죠. 그러면 비교 저울에 올려놓았을 때 좋은 세계에 있는 사진은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진인데, 지각된 세계에서는 엄마가 없고 아버지랑만 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저울이 기울어요. 그러니까 저울이 기울 때 갈등 신호를 보내게 되고, 갈등 신호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우울하기를 선택을 하게 하는, 그게 호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진양의 사례에서 표면적인 문제는 엄마 아빠가 이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빠랑 살고 있고 운동회 이후로 다시 엄마랑 헤어진 게 표면적인 호소 문제인데, 더 근본적인 호소 문제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아버지랑 살고 있고 엄마가 부재함으로 말미암아 아빠, 엄마 양쪽 부모를 통해서 충족하고자 하는 사랑 소속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는 게 근본적인 호소 문제예요.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을 하느냐 하면, 좋은 세계 안에서는 엄마 아빠랑 다 같이 있는, 이게 본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좋은 세계 안의 사진인데, 본인의 지각된 세계에서는 엄마가 부재해서 비교 장소에서 저울이 기울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울하기를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은 면접 사례 소기에 어떻게 개입하겠느냐는 질문에서 먼저 학생의 그러한 행동 문제에도 불구하고 비판단적인 태도로 비난하지 않고 관계 형성을 하겠다라는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비판단적인 태도에 대한 내용을 면접에서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게 되실 거고요.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이 현실 그대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체계로 들어온 것이 지각체계인 지식 여과기를 거치고 가치 여과기를 거쳐서 사람마다 좋게 지각이 될 수도 있고 나쁘게 지각이 될 수도 있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중성으로 지각이 될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지각된 세계는 다른 지각된 세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각된 세계 안에 좋게 지각이 되는 부분 중에 좋은 세계 안에는 기본 욕구를 충족시킨 적이 있는 그러한 사진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5가지의
기본 욕구는 자신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좋은 세계에 있는 사진의 모습으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라는 것. 그러나 좋은 세계에 있는 사진과 지각된 세계에 있는 모습이 같지 않을 경우에 비교 장소에서는 저울이 기울게 되고, 저울이 기울었을 때 우리가 흔히 호소 문제라고 하는 어떤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사례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